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기 의료비 관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한 번쯤 이런 날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청구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노년이 찾아오면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미리 준비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노년기 의료비 관리와 지혜로운 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챙겨가셔서 의료비 폭탄에 대응하세요. 1. 의료비 폭탄의 현실, 준비 없는 노후의 위험. 지난달 인천에 사는 72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큰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2달간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3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 큰 걱정 없겠지 했는데 실제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박 씨는 경제적 자립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이야기는 의료비 준비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노년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장기 입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전문가 김지영 씨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의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400만 원 수준이지만 중증질환 발생 시에는 이 금액의 5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합니다. 2. 노후 의료비 관리의 3가지 기둥. 의료비 관리 전문가 김지연 박사는 노후 의료비 관리를 위한 3가지 기둥을 강조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치매 검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경감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제도 확인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를 모르고 계세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민준 부장의 말입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70세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노년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 기존 보험을 잘 유지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 전문가 이현우 씨의 조언입니다. 셋째, 의료비 전용 적금이나 펀드를 마련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연간 소득의 10%는 의료비 전용 자금으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0대 초반부터 매월 50만 원씩 의료비 전용 적금에 넣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그 돈으로 큰 수술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영숙 씨의 경험담입니다. 3. 건강관리는 최고의 의료비 절약법.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 의료비를 80% 절감한 어르신들의 비법과 가장 실수하기 쉬운 보험 선택의 함정, 그리고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의료비 황금 노하우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의료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김성민 교수는 70대 환자 중 평생 꾸준히 운동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의료비 지출이 30% 이상 적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주어 골절로 인한 고액 의료비를 예방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대구에 사는 78세 이종석 씨는 매일 아침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대부분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병원비로 쓰는 돈을 취미생활과 손주들 용돈으로 쓸 수 있어 행복해요. 건강한 식습관도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사 박소영 씨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 질병 위험을 줄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 활용법.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81세 정영수 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덕분에 주 3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주니 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에 모실 생각도 했지만 월 비용이 150만 원 이상이라 부담스러웠거든요. 장기요양 전문가 최영희 씨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치매나 중풍 등 증상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판정에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연계도 미리 알아두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5. 의료비 지원제도 활용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재산이 적은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지금은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노인 의료비 지원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 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하늘 씨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6. 약제비 관리의 중요성, 알뜰한 약품 구매 전략.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어도 2-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합니다. 이런 경우 약제비 관리가 의료비 절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천안에 사는 76세 정춘식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한 달에 약 8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네 의원으로 바꾸고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을 처방받으니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효는 동일한데 말이죠. 약사 김영준 씨는 다음과 같은 약제비 절감 전략을 조언합니다. 첫째, 단골 약국을 정하고 약사와 상담하세요. 여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동일한 약국에서 구매하면 약사가 중복 처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약 복용과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노인 환자 중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비슷한 약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약국을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약사 김영준 씨의 설명입니다. 둘째, 제네릭 의약품 복제약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은
효과는 동일하면서 가격은 30에서 8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경우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활용하세요.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등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박철수 씨는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자주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니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더 큰 의료비가 들었어요. 약사님이 알려준 약제비 절감 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더 저렴한 약을 찾아 비용을 30%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7. 의료기관 현명하게 선택하기,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 이용.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질병이든 대형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기 시간도 길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이정혜 씨는 감기만 걸려도 큰 병원에 가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 전문 검사가 필요하면 종합병원, 중증질환은 대학병원을 이용합니다. 덕분에 의료비와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경미한 증상, 건강검진 등은 접근성이 좋은 동네 의원이 적합합니다. 의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진료비도 저렴합니다. 둘째, 단골 의사를 만드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한 명의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환자의 병력을 잘 아는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이용은 신중하게 하세요. 응급실 이용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의료센터보다 당직 의원이나 공공야간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김민수 씨는 야간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5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에 야간진료센터가 있었더라고요. 그곳을 이용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8.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의료비 절감의 새로운 기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노인들의 의료비 절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기기, 원격 진료 등을 활용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67세 이상민 씨는 1년 전부터 혈압 측정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혈압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데이터를 보여드리니 더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었고 불필요한 약 용량 증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최준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세요. 복약 알림, 운동 기록, 혈압 혈당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앱은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합병증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원격 진료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원격 진료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료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나 병원 약국 찾기 앱은 중복 처방을 확인하고 적정 의료기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영철 씨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디지털 기기를
멀리 했는데 복지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받은 후 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 알림 앱과 걷기 기록 앱을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줄었습니다. 9. 가족 돌봄과 의료비, 세대 간 균형 찾기. 노년기 의료비 부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과 의료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박지영 씨는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악화되면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결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모두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족 상담사 정미경 씨는 노인 의료비와 돌봄에 관한 대화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가족 회의를 통해 돌봄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할 때 가족들과 함께 앉아 미래의 의료 결정, 재정 계획, 돌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돌봄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 저축, 보험, 공공 서비스,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세요. 셋째,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족 중 돌봄 제공자가 있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간병인 지원 서비스, 돌봄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이재민 씨와 그의 가족은 매년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가족 건강 회의를 엽니다. 지난해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출을 점검하고 올해 예상되는 의료 이슈와 대비책을 함께 논의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10. 미래를 위한 준비 노인성 질환 예방 전략. 의료비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 김성환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70%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 60대의 집중적인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첫째, 뇌 건강을 위한 인지 활동을 유지하세요. 치매는 노인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취미 배우기, 사회적 활동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제주에 사는 82세 김옥순 할머니는 10년째 매일 30분씩 두뇌 훈련 앱으로 퍼즐을 풀고 주 3회 마을 노인대학에서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아직 맑은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둘째,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노인 의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가정 내 안전 환경 조성과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전주에 사는 77세 이영수 씨는 집안 모든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에 설치했어요. 또한 주 2회 실버센터에서 균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 친구들이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도 저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셋째, 영양과 수분 관리에 신경 쓰세요. 노년기 영양 불균형과 탈수는 여러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사 이미영 씨는 노인 환자 중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매 끼니의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의료비 부담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의료비 관리의 가장 현명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료비 관리 경험이나 고민거리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취미 개발과 인간관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